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49회차 4월 30일 일요일 K리그 두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와 광주 FC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인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맞대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 삼성은 감독 경질을 시키고 최성용 감독 대행 체제로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포항과의 맞대결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주도권을 내준 채로 경기를 이어갔고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경기 4분 만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김승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플랜이 꼬여버렸다. 자, 그나마 최성용 감독 대행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수비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형을 3백으로 가져가고 있고 수비 시에는 사실상 5백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 선수들의 폼이 좋은 타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고요. 지난 경기에서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었고 김태환과 불투이스도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승원도 지난 경기에서 턴오버를 너무 많이 기록하면서 최성용 체제에서는 꽤나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 전술인데 공격 전술은 이병근 체제와 거의 달라진 바 없는 상황이라 수비가 최대한 버텨주어야 그나마 승점 1점이라도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측면과 중앙 수비에서 모두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승점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수원이다. 자, 다음은 대구 FC입니다. 자, 대구 FC는 지난 수원 FC와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 자, 대전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구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세징야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대구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셀루스가 세징야의 대체자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있는데 최원건 감독이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고 직접 밝히는 등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흐름을 바꾸기 위해 교체 카드로 투입했을 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셀루스는 결국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기까지 했는데요.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대구인데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대구인데 팀 특성상 볼을 옮겨주는 세징야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인데 이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홍철이 돌아오면서 데드볼 상황에서 에드가와의 콤비 플레이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세트피스와 홍철의 크로스에만 의존해서는 좋은 경기를 풀어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한계가 명확한 입장의 대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두 팀 다 2.5 언더를 1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수원 삼성의 공격 전술은 이병근 체, 이병근 체제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상황이고 대구도 세징야의 이탈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자, 그 말은즉슨 수원 삼성이 요즘에는 최근 5백까지도 허슴지 않고 쓰는 등 상당히 수비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 승부가 갈리더라도 기준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수원 삼성의 개인적인 실수를 감안하면 대구가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스코어 접근을 봤을 때는 1순위로 저득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승리 경우는 대구, 그리고 핸디캡도 대구 쪽 플러스 핸디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대구는 세징야의 이탈로 인해 공격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이 없어지고 말았고, 수원은 현재 수비 중심적인 플랜을 준비하고 짜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1순위로는 2.5 언더 1순위 추천드리고 대구승, 대구 플러스 1.0 핸디승까지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49회차 2123.30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현대와 광주FC의 맞대결로 준비했는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은 현재 지난 경기에서 인천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렸고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챙길 수 있었는데, 자, 동해안 더비에서의 혈투 이후 휴식일이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했던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두 경기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수비진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는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사실상 정승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김영건과의 호흡을 맞출 선수들이 폼이 아주 좋지는 못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보야니치, 이규성으로 이어진 3선이 중원에서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사실상 울산이 프리시즌부터 중원에서의 압박을 세게 거는 팀에게는 꽤나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 중원의 활약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광주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압박을 세게 들어가는 팀이고 울산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유형의 팀이라는 점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의 스승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남기일 감독이 만났던 지난 경기를 되살펴보면은, 자,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공격에서 결정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다. 자, 그 결과 홈 무패 기록이 깨져버리고 말았고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강원전에서 명단에서 엄지성을 제외했는데, 이정효 감독은 제주전을 위해서 엄지성을 쉬게 해주겠다면서 엄지성을 다시 선발 명단에 복귀시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사실 지난 경기 엄지성의 활약은 나쁘지 않았는데 몸놀림도 가벼웠고 전반 추가 시간에 날카로운 슈팅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압박 전술이 골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는 약점으로 직결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후반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 약점을 후반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고 주도권이 서서히 제주에게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였고, 울산이 광주처럼 상당히 압박에 능한 팀에게는 약하다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 중원에서의 페이스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골이 다시 터지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경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요. 그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울산이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다. 울산은 중원에서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프리시즌부터 좋지 못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3선의 활약 덕분에 수비의 과부하를 최대한 줄이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광주의 경우 울산이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팀임에는 분명하긴 해도 울산이 광주의 공격을 최소화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공세를 펼치면 충분히 승리까지는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말하자면은 광주는 전방에서 압박이 강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하며 후반 체력 문제로 실점을 하지만 유형이고, 울산은 최근 중원에서 3선에서의 활약 덕분에 수비에서의 과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1순위로 울산승,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경우는 핸디 무승부 정도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2.5오버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K리그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수익방에서 공개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